여러분은 장날의 수박 모종을 보고 마음이 먼저 움직인 적이 있으신가요? 잎은 싱싱하고 줄기는 곧게 서 있어서 올해는 꼭 잘 될 것 같아 집으로 데려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잎이 축 처지고 줄기가 힘을 잃은 경험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물도 주고 거름도 주었는데 여름 내내 덩굴만 길게 뻗고 정작 손에 초만한 수박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영수 씨도 한때는 똑같이 서둘렀습니다. 충주 외곽 작은 텃밭에서 그는 해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수박 모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옆집 박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 모종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졌고 낮 햇볕이 따뜻하면 이미 땅도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박은 사람의 마음보다 흙의 온도에 더 솔직한 작물입니다. 이정숙 씨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늘 말했습니다. 밥상도 때가 맞아야 편하고 밭일도 때가 맞아야 편하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수박을 크게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박 모종이 처음부터 지치지 않게 하는 순서를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땅이 언제 열리는지, 물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왜 거름은 조금 참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키우는 수박은 넓은 밭의 수박과 다릅니다. 공간은 좁고 장마는 빠르게 다가오며 아침 저녁 기온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심었다고 따라 심기보다 내 밭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김영수 씨의 작은 밭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수박은 서두르는 손에서보다 기다릴 줄 아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모종을 심기 전에 잠시 멈추고 흙의 대답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여름 끝의 기쁨을 바꿉니다. 이제 첫걸음은 모종이 아니라 차가운 흙을 알아보는 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야 수박은 제 힘으로 자랄 준비를 합니다. 천천히. 충주 장날 아침, 박철수 씨는 장바구니에 수박 모종 2포기를 담고 김영수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잎이 반짝이고 줄기도 굵어 보였으니 그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집 사람도 벌써 심었다고 합니다. 늦으면 좋은 모종이 다 팔릴 것 같아 먼저 사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바로 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종을 그늘에 잠시 두고 이른 아침 밭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 끝으로 아직 촉촉한 흙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새벽 흙은 손끝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얼굴은 햇볕을 먼저 느끼지만 수박 뿌리는 흙 속 온도만 믿고 움직입니다. 수박 모종을 심을 때 가장 위험한 마음은 조급함입니다. 시장에 모종이 나왔다는 말과 내 밭이 준비되었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특히 충청도 안쪽이나 경기 북부처럼 아침 냉기가 오래 남는 곳은 낮 기온만 보고 판단하면 모종이 며칠 동안 멈춰서기 쉽습니다. 뿌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물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잎은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심기 전 며칠 동안은 낮보다 새벽을 보아야 합니다. 밤새 바람이 차갑지 않은지, 비가 온 뒤 땅이 다시 식지는 않았는지, 손으로 만졌을 때 흙이 너무 냉하지 않은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에게 검은 비닐을 먼저 덮자고 했습니다. 비닐은 단순히 잡초를 막는 물건이 아니라 봄 햇살을 모아 흙을 조금씩 데우는 이불과 같습니다. 심기 사흘에서 닷새 전 미리 덮어두면 땅이 급하게 놀라지 않고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비가 차갑게 지나간 다음 날에는 하루 더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수박을 잘 키우고 싶다면 남의 밭 달력보다 내 밭의 아침을 먼저 보십시오. 모종은 사람의 손에 들려왔지만 뿌리를 받아줄 준비는 흙이 결정합니다. 이정숙 씨도 옆에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밥도 너무 뜨거우면 바로 먹기 어렵고 너무 차가우면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흙도 그렇습니다. 수박 모종은 튼튼해 보여도 막 옮겨온 어린 손님입니다. 첫날부터 차가운 방에 앉히면 아무리 좋은 물을 내어주어도 편히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종을 산 날 바로 심지 못했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루 이틀의 기다림이 뿌리에게는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박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종보다 땅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밤새 비가 지나갔습니다. 아침밭은 깨끗해 보였지만 김영수 씨는 삽을 들기 전에
먼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왜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밭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빗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물길이었지만 여름 장마가 오면 그 자리가 수박 뿌리를 가장 먼저 지치게 할 곳이었습니다. 수박은 잎과 덩굴이 힘차게 뻗는 작물이지만 뿌리는 물에 오래 잠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두둑은 보기 좋게 솟은 흙무더기가 아니라 비가 올 때 물을 보내줄 길입니다. 텃밭에서 수박을 심을 자리는 먼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고 정해야 합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모이는 자리, 발길이 자주 지나가 흙이 단단해진 자리, 비 온 뒤 오래 질척거리는 자리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둑은 주변보다 높게 올려주어야 하고 흙은 손으로 쥐었을 때 너무 끈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물이 빠지면서도 완전히 메마르지 않는 흙이 수박에게 편합니다. 너무 낮은 두둑에 심으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장마철에 뿌리가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잎이 갑자기 처져도 회복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와 함께 물이 고였던 자리를 피해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두둑을 잡았습니다. 덩굴이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뻗을지도 미리 생각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수박 옆에 오이, 호박, 참외를 너무 가까이 두면 덩굴끼리 길을 빼앗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좁은 집에서도 식구마다 앉을 자리가 있어야 편하듯 수박 덩굴도 자기 길이 있어야 편하다고 말입니다. 두둑을 만드는 일은 힘으로 흙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름비와 햇볕과 덩굴의 길을 미리 그려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두면 모종은 장마가 가까워져도 조금 더 안정된 발판 위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두둑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무너지지 않게 다듬고 가운데는 너무 단단하게 밟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내려갈 곳은 부드러워야 하고 물이 빠질 옆길은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철수 씨에게 오늘 만든 두둑을 하루만 더 보자고 했습니다. 비가 다시 오지 않아도 아침 이슬과 바람을 맞으면 흙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흙이 가라앉는 곳은 보충하고 물길이 막힌 곳은 살짝 열어주면 됩니다. 이런 작은 확인이 여름의 큰 걱정을 줄여줍니다. 수박을 심는 날보다 두둑을 보는 날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가 밭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두둑을 만들고 나면 많은 분들이 바로 걸음 생각을 합니다. 수박은 큰 열매를 맺으니 처음부터 많이 먹여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박철수 씨도 퇴비 포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왕 심을 거면 넉넉히 넣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박 모종이 처음 밭에 들어오는 날은 밥상을 크게 차리는 날이 아니라 새 집에 적응하게 도와주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뿌리는 아직 힘이 약합니다. 그 곁에 진한 걸음이 한꺼번에 놓이면 뿌리는 편히 먹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특히 잘 익지 않은 걸음이나 여러 비료를 한꺼번에 섞은 흙은 어린 모종에게 거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흙에 섞여 보이지만 속에서는 열기와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은 심는 날 갑자기 넣기보다 미리 넣고 흙이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숙성된 퇴비를 적당히 넣고 흙과 고르게 섞은 뒤 며칠 이상 쉬게 하면 뿌리가 들어갈 자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채워주려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나누어 보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걸음이 너무 많으면 수박은 열매보다 덩굴과 잎에 먼저 힘을 씁니다. 잎이 무성하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꽃이 늦거나 꽃이 피어도 열매가 잘 붙지 않으면 그때서야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손님이 처음 왔을 때 밥을 산처럼 쌓아주면 고마움보다 부담이 먼저 올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만큼 주어야 편히 받아들입니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에게 걸음 포대를 모두 열지 말고 절반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대신 흙을 손으로 비벼보고 냄새를 맡고 너무 젖었는지 살폈습니다. 좋은 밭 준비는 많이 넣는 기술이 아니라 지나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수박을 심을 때는 넉넉함보다 균형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김영수 씨는 걸음을 넣은 뒤 바로 모종을 꽂지 않았습니다. 비닐을 덮기 전 흙이 하루 이틀 햇볕을 받고 바람을 만나도록 두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기다리는 동안 흙이 걸음을 품고 매운 기운을 누그러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밭일은 손이 많이 움직인 날보다 필요한 때에 손을 멈춘 날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종을 살리는 힘은 과한 정성보다 차분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쉬어간 흙은 뿌리를 덜 놀라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모종을 심을 차례가 되면 김영수 씨는 늘 줄기 아래쪽을 먼저 살핍니다. 박철수 씨는 잎이 싱싱한지만 보았지만 김영수 씨는 흙 가까운 곳에 있는 이음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요즘 장에서 사는 수박 모종은 대부분 접목 모종입니다. 뿌리 쪽은 힘이 좋은 박이나 비슷한 대목이고 위에서 자라 열매를 맺는 부분이 수박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좋은 모종을 사와도 심는 순간부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목 부위가 흙에 묻히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포트에서 꺼낸 흙 높이와 밭의 흙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어 얕게 심어야 합니다. 깊게 심으면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접목 부위가 젖은 흙 속에 들어가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모종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흙을 붙여주고 줄기를 억지로 묻어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김영수 씨는 모종을 놓은 뒤 손으로 주변 흙을 살짝 감싸 주었습니다. 세게 누르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다듬었습니다. 어린 뿌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박이 아니라 부드러운 밀착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박철수 씨는 기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밑동 가까이에서 굵은 새 줄기가 하나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박이 힘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수박이 아니라 대목에서 올라오는 줄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줄기는 힘이 세 보이지만 그냥 두면 수박이 써야 할 힘을 나누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접목 부위 아래에서 나오는 낯선 줄기는 어릴 때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집에서도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살림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수박 모종도 같습니다. 뿌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을 줄기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잎 위쪽만 보지 말고 밑동을 자주 살펴보십시오. 수박은 위로 자라지만 문제는 아래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종에 남아있는 넓은 떡잎을 너무 서둘러 떼어내지 마십시오. 보기에는 거칠고 불필요해 보여도 뿌리가 새 흙에 자리 잡기 전에는 작은 힘이 되어줍니다. 잎 하나에도 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들어 자연스럽게 역할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 이후 물을 줄 때마다 밑동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상한 줄기는 없는지, 접목 자리가 흙에 묻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작은 관찰이 한 포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종은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뒤부터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박 모종을 심은 날, 김영수 씨는 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주변 흙이 충분히 젖고 포트 흙과 밭 흙 사이에 빈틈이 없어지도록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물뿌리개를 들고 오자 김영수 씨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제 깊이 적신 흙이 아직 촉촉하다면 오늘 또 같은 자리에 물을 붓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모종이 목마를까 걱정했지만 김영수 씨는 수박 뿌리도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은 직후의 물은 뿌리를 살리는 첫인사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매일 줄기 바로 옆에만 물을 주면 뿌리는 멀리 갈 이유를 잃습니다. 가까운 곳에 늘 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머물고 깊이 내려가거나 옆으로 넓게 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한여름 햇볕이 강해지고 흙 표면이 빨리 마르면 그런 뿌리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물 주기는 단순히 마른 흙을 적시는 일이 아닙니다. 뿌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며칠 뒤 모종이 고개를 세우고 새 잎을 내기 시작하자 김영수 씨는 물 주는 자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줄기 바로 밑이 아니라 손바닥 한두 캔 바깥쪽 흙을 적셨습니다.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넓게 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상하게 보았지만 곧 뜻을 이해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가 따라가고 그렇게 밭 전체를 자기 자리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손을 잡아주지만 평생 안고 다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박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뻗을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물은 많이 주는 것보다 뿌리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는 가능하면 아침이 좋습니다. 아침에 준 물은 낮 동안 흙에 스며들고 남은 습기는 바람과 햇볕을 만나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늦은 저녁에 흠뻑 주고
밤새 축축하게 두면 아직 약한 모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날씨와 흙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습관으로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흙을 손으로 만져보고 잎의 기운을 보고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생각한 뒤 움직이십시오. 박철수 씨는 그 뒤로 물 뿌리개보다 손끝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수박은 그만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여름의 걱정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 사람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수박이 뿌리를 내리고 덩굴을 뻗기 시작하면 텃밭은 금방 복잡해집니다. 어제까지 조용하던 줄기가 오늘은 오이 쪽으로 가고 내일은 호박잎 아래로 숨어듭니다. 박철수 씨는 덩굴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잎이 많으면 그만큼 열매도 많이 달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수 씨는 덩굴을 모두 살려두면 수박이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많이 키우는 것보다 밝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덩굴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 먼저 길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약한 줄기, 밑동 가까이에서 어지럽게 나오는 줄기, 다른 작물과 엉키는 줄기는 조금씩 정리합니다. 다만 하루에 너무 많이 자르지는 않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 오전에 깨끗한 가위로 자르고 자른 자리가 축축한 흙이나 잎에 닿지 않게 합니다. 이정숙 씨는 덩굴이 뒤엉킨 밭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집에 물건이 많으면 길이 막히듯 수박 덩굴도 숨쉴 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정리는 꾸짖는 일이 아니라 빛과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침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수박꽃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텃밭에는 벌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 이른 아침에 꽃을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꽃 아래에 작은 수박처럼 둥근 부분이 있으면 암꽃입니다. 숫꽃의 꽃가루를 조심스럽게 암꽃에 묻혀주면 작은 밭에서도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철수 씨는 처음에는 매일 꽃을 보러 나가는 일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자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피는 꽃은 밭이 보내는 짧은 인사 같았습니다. 열매가 여러 개 달렸다고 모두 키우면 좋을 것 같지만 수박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 포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 모양이 바른 열매를 골라 남기고 나머지는 아깝더라도 덜어내야 합니다. 남긴 열매 아래에는 마른 짚이나 작은 받침을 놓아 흙의 습기가 바로 닿지 않게 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 순간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포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얹으면 결국 모두가 작고 지치게 됩니다. 이정숙 씨는 밭일도 사람 사는 일과 같아서 덜어내야 남는 것이 제대로 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열매가 햇빛을 받고 굵어질 때 수박 농사는 기다림의 맛을 보여줍니다. 그 맛은 여름 내내 오래 기억됩니다. 분명히 여름이 깊어지면 수박은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묵직해집니다. 박철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밭에 나가 손바닥으로 수박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리만 듣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 가지 신호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꼭지 가까운 덩굴손이 마르고 색이 짙어지는지 살핍니다. 땅에 닿아 있던 아랫부분이 흰빛에서 옅은 노란빛으로 바뀌는지도 봅니다.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소리가 너무 가볍지 않고 차분하게 울리는지도 참고합니다. 처음 꽃이 핀 날이나 열매를 남긴 날을 작은 막대에 적어두면 기다림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수확이 가까워질수록 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많이 주면 열매가 갑자기 물을 머금어 맛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흙 상태를 보며 물을 조금씩 줄이고 비가 온 뒤에는 무리해서 더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욕심을 줄이는 일입니다. 키울 때는 도와주고 익을 때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정숙 씨는 잘 익은 수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지막 말은 천천히 들어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박도 마지막 며칠을 재촉하지 않아야 제 맛을 채웁니다. 올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종이 예쁘다고 바로 심지 말고 먼저 흙의 아침 온기를 보십시오. 장마를 생각하며 물이 빠질 두둑을 만들고 거름은 많이보다 알맞게 준비하십시오. 접목 부위가 묻히지 않게 심고 밑동에서 올라오는 낯선 줄기를 살피십시오. 물은 뿌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이끄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덩굴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꽃은 아침에 살피며 열매는 적게 남겨 제대로 키우십시오. 마지막에는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덩굴손, 색, 소리, 날짜를 함께 보십시오. 김영수 씨와 박철수 씨는 늦여름 평상에 앉아 첫 수박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수박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기다린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텃밭일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흙과 물과 햇볕의 속도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오래 즐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밭에서는 수박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어려우셨나요? 모종이 약했는지, 덩굴이 복잡했는지, 꽃이 잘 붙지 않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작은 경험이 다른 집 밭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여러분의 텃밭에도 서두르지 않은 만큼 단단하고 반가운 수박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수박 덩굴을 어느 방향으로 보내면 작은 텃밭을 더 넓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열매를 고른 뒤 어떤 잎을 남겨야 하는지 더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밭을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기억해 두셨다가 모종을 심는 아침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박은 손이 빠른 사람보다 마음이 깊은 사람 곁에서 더 편히 자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